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당당한 평화, 박정희에게 다시 길을 묻다 하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함께 발전소, 송배전 설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 의료 체계 현대화 등 민생 개선, 국제 투자와 금융 지원 같은 경제개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하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그 대신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등 민생 개선 사업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도 조건 없이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 측 제안에 호응할 경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UN 제재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협의할 수 있고 군사 정치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핵 개발 포기,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해 북측은 미사일 도발과 김여정의 메시지를 통해 야멸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들은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을 쐈고 19일에는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나서서 세상에 흥정할 것이 따로 있지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냐?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절대 상대하지 않겠다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에게 무조건 설설키면서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며 끌려다니던 문재인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너희가 지켜야 할 이러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담대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계급품을 물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 학술원 원장 좌승희 박사의 사회로 새로운 대북 통일 정책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있었던 송종환 경남대 석좌 교수와 재성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에서 대북 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전문가 송종환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중공이 대화를 시작한 대탕트를 맞아서 1970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 추진하면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했던 것입니다.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국가 안보를 튼튼히 다졌던 인류 리더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1960년대 경제건설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8.15 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중간 단계로서 평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는 취지의 선평화,
후 통일 기조의 8.15 선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신냉전 체제로 바뀌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 냉혹한 안보 환경에 처한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종북, 친중에 구걸하던 식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는 국민 여망에 부응해서 당당한 평화를 기조로 적이 감히 전쟁을 꿈도 꿀 수 없도록 우리 힘을 기르고 동맹국과 연합해서 전쟁 억지력을 높이면서 이를 뒷받침할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전환만으로는 북한 핵 위협 대응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에 굴복해서 비핵화 협상 제재에 응해 오더라도 핵 폐기보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 지대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핵 폐기 협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면서 중국을 북한 핵 폐기 대화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는 핵 옵션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를 설득할 논리 개발, 국가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유민주 통일의 터전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성호 교수는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평화통일 구상은 동서간의 데탕트 기류에 발맞춰 통일 이니시어티브를 잡은 것으로서 1969년 빌리 브란트 서독수상이 추진했던 동방정책에 견줄만 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식 대북정책 대전환은 1971년 남북적 십자 예비회담과 남북 간 고위급 비밀 접촉 과정을 거쳐 7.4 남북 공동성명 채택으로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74년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통해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1980년대 한국의 통일방안 마련과 업그레이드의 밑바탕이 됐던 것입니다. 박정희의 이와 같은 통일 이니시어티브는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날카롭게 맞섰던 남북한 간의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 이니셔티브를 재조명하고 그의 해안과 결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을 살리는 미래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1976년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지르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을 향해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에 군화와 헬멧을 갖다 놓고 응징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너희가 도발하면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너희들을 응징하고야 말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던 것입니다. 일단 유사시에 최고 지도자의 언어, 행동, 결의가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연 대북 통일정책 세미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